이번에는 여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당 역시도 지금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양정숙 당선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먼저 발표를 들어보시죠. 당선인 양정숙에게 제명을 의결합니다. 또한 허위 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만 사안,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의 의혹권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전주현 변호사님, 이게 제명이면 이제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징계인데 이 양정숙 당선자 재산 관련 의혹이 지금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제명은 당내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이긴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당내에서는 이렇게 빼주면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명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그 더불어시민당 측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양정숙 당선자의 지금 의혹을 보면은 이분이 4년간 재산이 40억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세 증가에 따른 것이고 자기는 어떤 불법의 여지도 없다면은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분이 지금 강남의 아파트 3채 그다음에 타 지역의 건물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이거는 어떤 그런 민주당 내에 실거주 목적의 한 세대 한 채 보유 이런 정책과는 좀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명의를 차용하고 그러니까 명의 신탁을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거는 그냥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시민당 내에서 제명 조치까지 의결하는 거를 보면은 분명 뭔가 구체적인 사안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당 내부에서는. 근데 이게 당선 이후에 이런 것이 드러났으면 그래 제명하고 형사 조치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총선 전에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대 총선에도 민주당의 19번 공천을 받았었어요. 비례대표. 그때 순번이 거기까지 안 와가지고는 결국 낙선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은 이미 두 차례 검증을 거쳤고 이번에도 총선 전에 이거를 알았다면은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라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당선되고 나와가지고는 제명하고 형사 고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책임을 면피하고 싶은 게 아니냐. 이건 부실금종 의혹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지금 양정숙 당선자의 불법 의혹도 있는데 거짓 해명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거짓 해명 논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건 그리고 정수장학회 부회장 재임 이런 사안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했다 이런 논란인데 일단 저 두 가지 사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정체성과 따져봤을 때 저게 사실이라면 비례대표 후보자로 되게 어려운 인물 아닌가요? 어렵죠, 사실. 이 두 가지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이런 분을 비례대표로 뽑았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 잘 아시는 것처럼 넥슨 그 회사 주식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논란이 됐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고 징역 4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변론했다는 것도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고 정수장학회는 이게 정자가 박정희, 숫자가 유경수에서 두 이름을 붙여서 만든 겁니다. 정수장학회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부회장을 재임했다고 하면 민주당 후보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더불어 시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런 분을 왜 공천을 했을까? 저는 이제 그리고 아까 정 변호사 그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초기에 이런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면 그때 이 공천 과정에서 배제를 했어야 돼요. 왜 이분을 그냥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또다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제명하는 거 이건 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예 공천 과정에서 배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또 그 국회에서 통과한 권익위원이었나요? 그거 그만두고 또 나오신 거 아니에요? 40일 만에요? 그것도 사실 논란이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 자리를 갑니까? 그럼 본인이 국회의원 할 생각이 있어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분을 공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제명을 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본인도 저는 끝까지 이렇게 의원직 유지하시겠다고 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계속 버티시는 건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한테도 피해가 되고 또 본인이 그 공천을 받았던 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에도 피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사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당의 제명 이후에 그렇다면 양정숙 당선자는 어떤 입장일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동생이 증여세 낸 부분하고요. 상속세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을 했고요. 세금 납부 내역은 다 소명을 했고요.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헤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아닙니다. 위법사는 전혀 없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오늘 뭐 당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도 봤지만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양 당선자의 경우에는 민주당으로 이제 돌아가서 좀 논의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양정숙 당선자 뭐라 그랬냐면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보름 후 합당을 하면 거기 돌아가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 싶다. 의논이라는 말을 썼고 의논이라는 말을 썼는데 왜 의논을 한다는 건지 거기 가면은 뭔가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뭐 내가 거기 가면 면피할 뭔가 있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더불어 시민당에서 소명을 하고 밝히면 돼요. 근데 왜 그걸 꼭 민주당에 가서 거기 가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정수장학회랑 진경준 검사장 변론을 최진봉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진경준 검사장 변론권과 관련해가지고는 그 진경준 검사장이 기업으로부터 100억대 뇌물 받은 사건이었어요. 나는 거기 이름만 올라갔지 실질적으로 변론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변론에도 참여를 한 걸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수장학회 부회장으로 이름을 올린 것도 누가 대신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나 무책임한 면피성 발언 아닙니까? 이분의 그런 언동을 보면은 내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봐줘라 지금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사실 지난 총선 이후에 180석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한결같이 이제 겸손함을 얘기했는데 지금 2주 동안 계속 논란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양정숙 당선자 제명 문제도 그렇지만 이 직전에 많이들 아실 겁니다. 바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자진 사퇴를 한 건데 전주현 변호사님 이게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오전 시장의 집무실 안에는 CCTV가 없지만 이 집무실 주변을 비추고 있는 이 CCTV는 경찰이 확보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변을 비추고 있는 CCTV를 확보를 했으면은 일단 그 피해 여성이 이렇게 그 설치했던 그 시간대에 누가 들어갔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일단 그 범행 일시에 피해 여성이 그 장소에 들어갔다는 것까지는 이제 밝혀지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그 성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피해 여성이 성폭력 상담소를 언제 찾았는지 가서 어떤 의논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술하는지 이런 정황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거돈 시장도 사퇴할 때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뭐 경중에 상관없이라는 사족을 붙이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립 여부, 어떤 성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큰 다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또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고발장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달설하지 않겠다 뭐 이런 확역서를 작성을 하고 다른 곳으로 전보시켰다는 주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채용 비리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피해를 입힌 사람 이게 사실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그 시의회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이제 조사를 통해 나오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오거돈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전 시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성추행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을 다른 곳으로 전보를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죠. 그리고 그걸 또 받아줬다고 하면 그리고 실제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와 직접적인 공간이 없는 사람을 또 채용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장애인 채용 비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본인의 비행을 잘못된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건 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처벌도 하고 또 담당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게 뭐 또 다른 성추행 의혹까지 지금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CCTV 얘기 한 가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거는 조금 정치적인 사안일 수도 있는데 지금 총선을 전후해서 이 시장실 왜냐하면 총선 한 일주일 뒤에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를 했으니까요. 그때 즈음에 또 시장실에 드나든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점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성범죄 관련해서는 이제 피해자가 그 시간에 오거돈 시장의 집무실을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야권에서 계속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합의와 관련해가지고는 민주당에서 어떤 개입을 해가지고는 피해 여성과 조율을 한 게 아니냐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의혹이죠. 의혹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의혹 단계긴 한데 만약에 이 CCTV를 통해 가지고 총선 전후에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실에 드나들 수 있는 그 시청 공무원 외에 당 관계자나 아니면 청와대 인사가 드나들었다면은 그것도 이런 의혹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네.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드나들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총선 전후 해가지고 이 사건 터지고 나가지고는 오거돈 시장 집무실을 들어갔다면은 왜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아직은 야당의 의혹이니까 이게 경찰이 철저히 단정적으로 수사를 말하기는. 해봐야 될 문제겠네요. 네, 이렇게 총선이 끝나도 수습을 소원한 통합당과 또 총선이 끝나자마자 터져나오는 민주당 관련 논란들 짚어봤습니다.